지난주에 스포츠에 수기스를 했었는데 참 좀 짜증 나더라고. 이 짜증 나는 게 뭐가 짜증 나냐면 이게 동양차로 놓으면서 그 시대를 쭉 아우를 수 있는데 지금 비문학에 나온 내용들을 한번 내가 최근에 쭉 나왔던 걸 봤거든. 봤더니 전부 다가 이게 한자 성어가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가지고 다음 주에 동양차로 끝낼 거거든. 그때부터 이제 그 주희부터 해서 이황이희까지 나와서 주기론과 주리론 해가지고 왜 다투었는지, 우리가 우리나라는 왜 아직까지 사대주의인가 이런 것까지 하면서 마무리 짓고 이제는 안 하려고. 다시는 내가 이제 동양 철학은 이제 하지도 않을 거고, 도가나 아니면은 불교 이런 것들은 뭐 간단히 끝낼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유교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힘들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너희들 한번 프린트 꺼내봐봐. 패드로 꺼내든지 프린트를 꺼내봐. 그리고 웬만하면 패드 좀 써. 이제는 뭐 자료 종이 같은 거, 종이 많이 써봤자 알잖아. 종이 환경 파괴 주범이 되는 거고 나무 자꾸 깎아야 되는 거고, 뭐 미래 세대가 지금 써야 될 나무들을 우리가 다 깎아가지고 종이 만들면은 그 별로 안 좋거든. 웬만하면 패드를 좀 쓰도록 하고, 패드 주면은 내가 바로 그 에어드랍으로 넘겨주고 뭐 되게 편하단 말이야. 자, 한번 꺼내볼게. 시작. 백그라운드 이건 동양 철학. 지금부터 쭉 한글로 무슨 인자 무슨 자 다 말해줄 거거든. 말해준 뒤에 들어갈 테니까 첫 번째 인 위에 써라. 덕, 인은 덕이다. 덕. 이 인을 동그라미 친 뒤에 별표를 많이 할게. 결국에는 이제 공자님께서 가장 이제 최종 목표, 유교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덕을 기리는 거야. 덕. 근데 덕성이라고 말하면 또 역사의 그 서양 철학의 덕성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소크라테스가 처음에 덕을 말했지. 그리고 쭉 넘어가가지고 또 덕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중용의 덕을 말하면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말했지. 장자크루스는 완전 똑같아. 그 덕이라는 걸 되게 많이 말했는데, 이 덕은 사실 나의 덕을 기리는 거 있잖아. 내가 덕을 기를 수는 있잖아. 근데 문제는 이 나만 덕을 기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덕을 기리는 최종 목적은 뭐냐면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누구? 타인과 함께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인 거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나 혼자 살 수 없거든. 그럼 타인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타인과 함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역시 덕을 말하는 거야. 이 덕은 이제 약간 좀 광범위한 덕이겠지. 물론 이걸 더 알려면 유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농맹중대를 다 읽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했고, 예 쓸게 예절, 극 쓸게 극복. 이때 기동그라미. 다음 주에 주기론과 주리론이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기 때문이거든. 이때 기가 몸기자다. 우리가 기가 허하다 하잖아, 맞지? 기가 허하다 할 때 몸이 좀 허하다 이 말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데아와 현상계 중에 몸신자 이걸 말하거든. 그러니까 기는 몸이 되는 거고, 복자는 복귀, 레자는 예절, 살자는 살인, 신자는 몸신, 성자는 달성, 인자는 동그라미, 역시 덕. 역성혁명이 어렵다. 역전, 성, 내 이름 할 때 성, 김씨, 최씨, 이씨, 성. 그 다음에 혁신, 명, 이때 명 동그라미. 이때 명이 어렵다. 이때 명이 천명이다. 천명. 그리고 우리가 보통 프랑스 혁명할 때 혁명이 뭐냐면은 천명에 따라서 바꾼다는 뜻이야. 혁신시킨다는 뜻이고, 수양, 신, 몸신, 제, 통제, 가정, 치, 통치, 국가, 평화, 천하는 천하. 따라서 인예, 극기복예, 살신성인, 역성혁명, 수신제가, 치국병천학, 이게 지금까지 비문학에서 가장 나왔던 그런 용어들이거든. 그리고 이 용어들이 연결돼야 되는데 너무 이제 한문이 까다롭다 보니까 약간 좀 짜증 나더라고. 여기서 말하는데 이거 인이거든. 이때 결국에는 공자가 말했던 가장 최고의 그런 유교의 그런 덕목은 인이다. 그럼 인을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예를 해야 된다. 그 예제를 갖추면은 그 인이 생긴다는 말인 거야. 맨날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항상 똑같은 그런 수양을 하고 이러면 인이 생긴다는 그 말이기 때문에 쭉 했었고, 보편적인 거 윤리철학 등등 생겼다는 그 말이 되는 거고, 그 추계시대 새로운 차원의 도약이 생겼고 인류의 지적 영적 유산이 되었다는 그 추계시대. 동양철학 시작하자마자 내가 말했던 게 바로 쭉 이쪽으로 왔다는 거지. 지난 시간 다 말했고, 자료 필요한 사람들은 이따 받아갈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배울 게 요거란 말이지. 그리고 내가 찾아봤어. 결국엔 내가 알았거든. 여기서 유비하고 이제 있잖아. 유비까지 끝나고 여기 삼국시대 끝나고 바로 여기가 몇 세기냐면 BC 5세기거든. 그 이때쯤 되면 이제 BC 한 뭐 3세기 되겠지. 그런 뒤에 12세기까지 대략 한 1000년 동안이 비어 있어. 요 1000년 동안 비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의 성리학이 왔거든. 그 10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아무 일도 없어서 그냥 있던 유학이 그냥 그대로 내려온 거야. 그냥 그것만 계속 반복한 거야. 1000년 동안 반복하다가 주위에서 이제 빵 터졌거든. 그래서 성리학이 생겼다는 거. 그러면서 오늘 배우는 이 내용들을 알아야지 이제 성리학에서 왜 주위가 성리학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이한과 이가 왜 둘이 싸웠는가,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내가 말했듯이 유교는 결국에는 중국에서 시작했다가 유교가 끝난 곳은 어디였다? 한국에서 끝난 거야. 조선시대에서. 그러니까 유교가 마침표를 찍었던 곳이 이때인데, 왜 마침표 찍었는가? 우리나라는 외세 침략을 받았어도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런 대한민국 그 조선 그 있잖아, 이거는 쭉 이어나갔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나라가 뺏겼어. 송나라 오랑캐, 그 다음에 한족 오랑캐, 이 자꾸 뺏겼기 때문에 오랑캐가 들어서면은 그때는 학문이 그냥 사라지거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혈종이 그대로 순수하게 쭉 내려왔었던 우리나라에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는 그 말 되는 거고, 결국 우리가 배우고 싶은 요거야. 그리고 요 사이가 1000년이었었거든.
있었거든. 2000년 동안 왜 아무 일도 없었는가? 그냥 내가 보니까 쭉 송나라 쭉 그냥 내려온 거야. 그래서 주의가 여기서 조금 더 혁신을 시킨 거지. 그래서 아마 뭐 AD 12세기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음 주에 내가 연구하다 보면은 이때 송나라 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 뭐 알 수 있지 않겠냐? 주의가 그냥 나타나지 않았을 거니까 뭔 일이 있었겠지.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고 그 BC 1000년 사이에 이런 게 있었고 요거 알아두거라. 진시황이 분서경유를 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완전히 개판 나가지고 분서경유 때 유학 서적이 다 사라진 거야. 그때 이제 한족이 들어와 유방이 이기고 한족이 들어와서 한무제가 유교를 국교화 만든 뒤에 그때 이제 훈고학이란 게 있어. 훈고학이란 게 뭐냐면은 이때 이제 살아남은 얼마 안 되는 책을 다시 한번 쓰자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때 농맹중대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남은 것들로 조합하다 보니까 농맹중대가 다시 한번 여기서 만들어지겠다. 그 노노맹자중용대학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지. 이때 이제 요때까지 주의가 생기기 전까지 모든 성리학은 역시 인고 인이었어. 인. 의, 예, 지, 신인데 역시 그 중에서도 뭐가 인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인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뭔데? 얘가 있어야 돼. 얘가 있어야지 인이 되는 거라고. 내가 도덕심을 세우려면 도덕심 갑자기 하고 도덕이 생긴 거 아니잖아. 얘를 지켜야 된다는 그 말 되는 거라고. 자, 여기서 나온다. 자, 이제부터 또 새로운 이야기다. 자, 얘는 인의 표현이다. 이걸 말하는 거야. 이 사실 이게 그때 말했듯이 이게 약간 조금 그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게 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이 먼저냐 얘가 먼저냐 얘가 먼저냐 인이 먼저냐 이것 때문에 또 한바탕 싸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이 먼저다. 인이 먼저 있고 인을 표현하니까 얘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쪽으로 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인이 생겼다. 먼저 내가 도덕이 있고 도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절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예절을 많이 갖추었더니 그 사람이 덕이 생겼다 이렇게 말해도 되기 때문에 뭐가 먼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해. 예절을 지켜. 어릴 때부터 예절을 지키는 어릴 때부터 효도를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께 공경하게 대하고 노인들을 또 공손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 아랫사람들을 좀 잘 다스릴 수 있고 이런 예제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유튜브 안 보고 또 뭐 딴 거 댓글에다 이상한 말 안 쓰고 항상 내 자신을 정확하게 정확한 시간에 그 예절을 지키는 순간 그 사람 어느 순간 되면 뭐가 생긴다? 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내가 보기 밑에가 조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공문 10태라고 해가지고 공자님 제자가 10명 있었는데 무리는 3000명이래. 그러니까 딱 예수님과 똑같은 거야. 예수님도 12제자였고 무리를 이제 그 기독교에서는 오큘러스라고 해요. 오큘러스 무리라고 하거든. 나중에 이게 또 하나의 그 성경이 분과로 나타나게 돼. 어쨌든 그 무리가 대략 한 3000, 예수님은 한 5000명, 1000명 정도 됐다고 해. 쭉 따라다니는 거야. 공자의 제자가 자로와 안년이 있는데 그때 자로는 용감함의 특징이 있고 안년은 되게 사랑스러운 특징이 있나 봐.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자로를 베드로에 비유하고 베드로가 되게 혈기왕성했거든. 이거 훅 하면은 확 나가는 그런 좀 다혈질이 좀 있었거든. 요한은 참 차분했는데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셨어. 그래서 자로는 베드로에 안년은 요한에 조금 비유되는데 노노에 나오는 거야. 논맹중대 노노에다가 안년이 물은 거야. 공자님한테 선생님 인이란 무엇인가요? 아까 말했지 인이 가장 큰 덕목이라고. 인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이란 것은 가장 최고의 덕목인 덕이라는 거. 내가 갖출 수 있는 최고의 인류의 가장 인간적인 덕이라는 거야. 그리고 인을 실천하는 그런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때 말했던 게 극기복례. 극기복례 해야지 뭐 한다? 인이 달성한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게 밑에 맞는 것 같은 게 극기복례를 하면은 인이 달성된다. 덕이거든. 그러니까 극기복례가 먼저인 것 같아. 이게 먼저 극기복례라. 그럼 극기복례가 뭐냐? 극기복례. 자, 일단 먼저 이거 할게. 인이란 건 무엇인데? 인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본질인 거야. 인간이 인간다움의 최고의 본질. 다시 말하면 이데아가 원하는 가장 그 인간상 그게 바로 이게 인이 아닌 것인가. 그래서 인간다움 즉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덕성을 발견하는 것 그 덕성을 인이라고 한다. 근데 그 인을 갖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서 내가 보기 인이라는 것은 이데아를 발견하는 것 그거 같아. 서양 철학의 인은 동양 철학의 이데아. 그러니까 요즘 비문학에 잘 나오는 게 항상 보면 A 문단에는 동양 철학 쪽 B 문단에는 서양 철학 쪽고 같이 섞었거든. 근데 결국은 이 말이 이 말인 것 같은데 그 인이란 건 무언가 이데아를 달성하는 것이 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데아에서 가장 가까운 인간이 되고 싶은 거 그게 이제 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쭉 나타나면 이제 나오잖아. 맞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유교의 시작은 BC 5세기인 거야. 사회가 혼란스러워 개판치고 막 사람 죽이고 이러니까 인간의 도덕성이 완전 타락되었어. 그래서 인간의 선함봉선. 그래서 원래는 공자는 성선설이었어. 그 성선이 사회로 인해서 뭐 한다? 상실됐다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성선설이 먼저 있었는데 그 성선설이 사라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성선설이 원래 없고 성악이 아닌 거고 원래 인간은 성선이었는데 사회가 인간을 타락시킨다. 그게 성악설이 아니고 성선이 사라지게 되는 거라고. 그 성선이 상실되게 되었단 말이야.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선한 본성을 그냥 회복하면 되는 거야. 선한 본성이 뭔데? 도덕성과 뭐 이런 등등이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선이 생길 수 있겠는가? 어떻게 회복할래? 그냥 회복하라는 거야. 답은. 회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1단계는 도덕적 인간, 2단계는 도덕적인 사회가 되면서 결국에는 먼저 자신을 도덕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사회를 도덕적으로 만들고 그럼 자신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뭔데? 그게 바로 인, 표현, 예. 예를 갖추어서 인을 만든다. 그게 바로 극기복례가 되는 거라고. 뭔지 알겠냐? 다시 결국에는
춘천국 시대 개판 나고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이 상실됐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면 되는 건데,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면 인이 달성되는 거야. 그럼 인이 달성하는 방법은 무엇인데, 선한 본성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은 도덕적 인간이더라고. 도덕적 인간에서는 뭐가 중요해? 인이 중요하다. 그럼 인을 실천하는 방법 바로 극기복례. 자신을 죽이고 복례, 이래로 복귀한다. 이게 극기복례라거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는 거야. 요거는 극기복례 하면은 자신이잖아, 자신. 근데 도덕적인 사회는 어딘데? 이젠 사회가 되는 거야. 두 가지가 있어. 내가 있고 사회가 있는 거야. 이 도덕적인 사회는 바로 정명이야. 정명 이름을 바르게 한다. 덕치. 제왕학이라고 해가지고 이때 요때는 나라가 많았거든. 나라마다 다 책사가 있는 거야. 유비한테는 제갈량이 있었고, 그리고 조조한테 누가 있었고, 사마가 있었고, 송권한테는 주유라는 애가 있어. 각각 책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책사들이 어떻게 하라 말하면 그때로 따라 한다는 걸 말하는 거라고. 결국에는 성인은 거의 없고 군자는 들어 있다. 정말 성인이라는 것 자체는 달성하기 힘들다. 그래서 공자도 자기를 군자라고 말했고 나중에는 성인이 되었지. 자, 극기복례가 무엇인가? 극기복례, 이길 극자, 몸기자, 돌이킬, 다시 복자, 예도 예자. 따라서 자기를 이기고 예를 돌이킨다. 예로 돌아가는 거야. 자기 욕심을 누르고 예의 범절을 따른다. 이렇게 해서 안년의 공자 인을 물었다.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예를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극기복례이다. 이것이 바로 인을 이루는 것이다. 인을 실천은 자기에게 달려있는 그런 것이다. 결국에는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뭔지 알겠냐? 예절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뭐가 생기는 거야? 인이 생긴다. 그래서 안년이 말했지. 안년이 참 정말 사랑스러운, 제가 비록 불민하오나 말씀대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유교에 예절이 생기라고. 그 예절이 이제 지금 말하는 뭐가 되는 거지? 제사 의식이 되는 거야. 제사할 때 공손하게 엎드리고 이렇게 하잖아. 나도 이번에 장례식 갔다 왔는데 고인의 명복을 빈단 말하고, 그리고 옷을 입을 때는 흰색 안 입고 가고 검은색 옷을 입고 가가지고 그렇게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예절대로 그대로 따라 있거든. 그렇게 하니까 그 장례 절차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그 말 되는 거거든.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지금 이 제사를 만들게 되고, 이렇게 약간 조금 유교적인 사상이 남게 되게 한 그게 아닌 것인가. 결국에는 공과 사 이것까지 하지 말고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인과 예를 말하는 거야. 따라서 결국엔 내가 말했다. 유교의 최종 목적은 인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달성해야지 인이 생긴다. 바로 극기복례. 이때 기가 나거든. 나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간다. 되돌아가면은 결국 뭐가 생긴다? 인이 생긴다. 이렇게 된다는 말이야. 여기까지는 누굴 위한 거? 여기까지는 나를 위한 거야. 여기까지는 나를 위한 거야. 여기까지는 나를 위한 거야. 그래서 너희도 극기복례하도록 해. 너를 뭐해? 극복해. 그리고 예절로 되돌아가. 근데 그 예절이라는 게 뭐 누구한테 기도한다 이런 게 아니고, 너희들의 예절은 뭔데? 공부. 정확한 시간에 공부를 하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양 있지? 그 절대량을 채우고, 그 공부를 그냥 차분차분 하는 거고, 그리고 불필요한 거,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했으니까 뭐 유튜브에 나쁜 것들 그런 거 보지도 말고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잘 지켜. 그럼 뭐가 생긴다? 덕이 생긴다는 그 말 되는 거라고. 그럼 일단은 그건 자기는 완성됐거든. 두 번째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정명이라는 거야. 그 1단계는 나를 위한 거고 2단계는 사회를 위한 거야. 사회를 위해서 당연히 사회를 위하면은 덕치. 뭔지 알겠지?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사회 중에서 가장 작은 사회가 누구지? 가족이지. 그럼 가장 큰 사회가 뭐지? 국가이지. 그 덕치는 가족에서부터 어디까지? 국가까지. 국가까지 가려면은 그거는 왕이 되는. 따라서 덕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정명 사상이 되게 중요한 거야. 정명이 무엇인가? 자로가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정치를 하신다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공자 가라사대 반드시 이름을 바로 세울 것 필야 정명호라고 해서 정명하겠다는 거야. 분명히 정명하겠다. 정명이 뭔데? 자로가 말하길 내가 나를 위한다면 그건 극기복례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내가 가족을 나아가서 더 큰 사회와 더 큰 무언가의 그런 통치자가 된다면 그때 반드시 뭐 하겠다? 정명하겠다는 거야. 발을 정자 이름 명자거든. 이름을 바르게 하겠다는 거야. 주나라가 망하면서 춘추 전국시대가 됐는데, 그 주나라의 마지막 왕 유왕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개새끼 이거. 그 유왕이 포사라고 하는 절세 미녀를 얻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포사의 특징은 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나 시크하네. 일종의 냉미녀라고 합니다. 나 포사 처음 들어본다. 나 초선 아니 한김이 다 들어봐도 포사라는 애는 근데 웃지 않아? 냉혈미? 냉미녀, 냉민이. 차가운 미녀. 그 말 있어요? 그런 말 들었던 것 같은데. 냉민이. 그래서 유왕은 어떻게 해서든 이 포사를 웃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실수로 군사가 봉화를 잘못 올려서 이 봉건제사였거든요. 황제가 먼저 있고 자기 신하들을 다 제후로 다 이렇게 봉투를 준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다 모여. 그래서 다 같이 싸워 나가고 이런 나라 봉건제죠. 봉화를 잘못 올려서 제후들이 다 집합했습니다. 그걸 보고 포사가 웃었다고 합니다. 미친새. 그러자 유왕이 틈틈이 거짓 봉화를 올리기 시작하고 제후들은 다 집합하고, 그걸 보고 포사는 웃고, 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또라이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왕이 아니죠. 그렇죠. 둘다 아니. 그게 왕이 얘는 아니라는 또라이고 거야. 얘는 또라이, 이거는 둘다 또라이 정명이 같은데. 아니라는 거야. 왕이면 왕에 맞게 이름을 맞추게 세워야 되거든. 군군 신신, 군은 군이고 신은 신이거든. 근데 문제는 나중에는 뭐냐면은 얘들이 봉화를 올려도 안 오는 거야. 안 오니까 결국에는 졌지. 왜냐면 뭐 맨날 뭐 봉화 올리고 장난치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때 공자가 말기를 얘도 틀렸지만 신하도 틀렸다는 거야. 신하는 언제든지 봉화가 오르면 뭐 한다고? 왕이 된다는 거야. 이게 거짓부렁으로 왔든지 어쨌든 왕이 된다. 그러니까 군도 틀렸고 신도 틀렸고 둘 다가 정명에 맞지 않았다는 거야. 신하도 기분 나쁘면 안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라고. 왕이 왕의 이름을 맞지 않았지. 그럼 그 왕은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다시 말한다면은 그 왕은 왕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너는 너희답게 정명 이름에 맞게 행동하란 말이지. 너 학생이잖아. 학생에 맞게 행동하는 거고, 아버지면 아버지 맞게 행동하는 거고, 딸이면 딸에 맞게 행동하는, 자녀는 자녀에 맞게, 왕은 왕에 맞게. 근데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해야 되는 대통령답게 안 했다가 이번에 이제 작살나게 되었잖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정명이라는 거지. 정명만 된다면 사실 이거는 뭐 딴 거 없을 거야. 그때 말한 게 모난 술자니 모나지 않으면은 그거는 모난 술자니겠는가? 모난 술자는 모나야 되는 거고, 깨진 술자는 깨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바른 술자는 바른 거고, 청자면 청색해야 되고, 백자는 백색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그 말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명이 중요하다고. 이 정명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데 문제는 정명에 맞게 행동하지 않다 보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라고. 그 아까 말했던 주왕 그건 개새끼라고. 그거는 왕이 왕답지가 않았다는 말. 그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결국 이 왕이 세습제니까 문제 되는 거라. 세습제가 아니고 대통령제였다면은 그 대통령을 뽑겠지. 근데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어도 결국은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세습이면 더 엉망이 되지 않겠나? 주왕 유왕과 포사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왕은 왕답지 않았고 신하는 신하답지 않았고 포사 이건 미친년이고 완전 개판되는 거라고. 그 결국에는 하고 싶은 말이 바로 마지막 그 수신제가 치고평천하 해가지고 제자백가는 제왕학 나라마다 전부 다 책사가 있었어. 그래서 공자는 어떤 나라의 책사가 되는 거고 이나라 책 전부 다가 한 명씩 노자는 도가는 또 어느 나라고 법가는 또 어느 나라고 또 얘는 또 한비자는 어느 나라고 뭐 하여튼 어느 나라고 계속 전부 다 각각 해서 왕한테 이렇게 말하는 그게 유교가.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유교란 말이지. 왕이 먼저 도덕적이어야 한다. 그 인을 먼저 왕이 지켜야 돼. 그 왕은 먼저 극기복리해가지고 인을 생기게 한 뒤에 그걸 가지고 공과 사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또 인을 통해서 정명하게 되고 정명하게 되면 수신제가 추국평천한데 근데 그게 왕이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란 거야. 그 수신 몸을 닦고 그 다음에 제가 집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평천하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 군주가 세상을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알려주는 표현이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따라서 앞으로 비문학 나오면은 너희들 일단 이런 게 막 나올 거거든. 뭐 제왕학 나오고 분명히 나올 거야. 내가 봤거든 이미. 제자백가 나오고 나올 텐데 다시 말할게. 제자백가 백가가라는 것이 일종의 사상이거든. 사상이 100개가 넘었다는 거. 공자 말고도 왈자 뭐 맹자 순자 뭐 영자 뭐 노자 하여튼 등등등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야. 그 사람들마다 다자의 철학이 있는데 그 철학 중에 가장 최고의 철학은 뭐였다? 결국에는 공자의 유교였다는 거. 뭔지 알겠냐? 그리고 법가가 중요해. 한비자의 법가 그리고 노자의 도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 마지막 한 개 슬라이드만 볼게. 극기복례와 살신성행. 극기 자신을 극복하고 예로 되돌아간다. 살신 자기의 몸을 죽이고 인이 바로 나는 성인이 이 사람 인자인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이때 성인의 인자가 바로 인 도덕성인 거야. 자기 도덕을 뭐 한다? 성취한다 이 말이거든. 그 인을 성취한다는 거야. 따라서 극기복례와 살신성인으로 이렇게 결국에 인을 성취하면은 그게 인이 생긴다는 거거든. 인이 생기면 결국에 뭐가 되는 것인가? 그 다음 단계는 사회로 가가지고 정명하라는 거지. 이름에 맞게 살라는 거야. 그 정명을 제대로 해가지고 만약 그 정이 신하면은 신하답게 하는 건데 만일 결국에는 제왕학이기 때문에 왕이 중요하거든. 왕이 되었다면 그때는 왕에 맞는 이름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야. 근데 만일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만일 왕이 하지 않았다. 그럼 뭐 한다고? 역성혁명이 생기는 거야. 나 여기서 어려웠거든. 역성혁명이 뭐야? 혁명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혁명인데 성을 자 고려시대 때 왕은 성들이 다 뭐였지? 고려 때 왕의 성들이 다 뭐였냐? 아이씨 고려 누가 세웠냐? 왕건이 세웠지? 그럼 고려 왕들의 성들은 끝날 때까지 전부 다 무슨 성이냐? 왕씨였거든. 왕이었거든. 전부 다 왕자잖아. 근데 그게 조선시대 때 뭐로 바뀌었지? 이씨로 바뀌었지. 이성계로. 그러니까 성이 바뀌는 거. 성을 바꾸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때 명이 바로 천명이다. 천명을 대치한다는 거야. 천명을 바꾼다는 거야. 결국에는 왕에게 주어진 그것은 결국 뭐였다? 천명이 나한테 주어졌는데 너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너의 천명을 뭐 한다? 바꾸겠다는 거야. 나 이제 너 왕을 안 세우겠다는 거야. 일종의 구태타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하지 못하면은 결국엔 천명을 바꾸어서 역성혁명이 생기는 거고 역성혁명을 통해서 결국은 그 사람은 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거고 근데 또 수신제가 치국평천을 못하면 또 역성혁명이 생기는 거고 역성혁명에서 또 그대로 하면은 수신제가 치국평천이 되는 거고 이게 끝없이 반복되면서 계속 왕이 바뀌고 계속 이제 가문이 바뀐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